지방흡입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걱정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흉터 문제입니다. 혹시 흉터가 없는 그런 수술 결과는 불가능할까요?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흉터가 잘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래서 지방흡입 흉터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뿅! 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 총장 닥터한입니다. 어느 의사가 흉터를 많이 만들고 싶겠습니까? 의사도 환자도 흉터 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흉터는 지방흡입을 받게 되는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어느 부위가 되었든 양측으로 이렇게 동일한 위치에 뿅! 이렇게 붉은색 또는 검은색의 흉터가 보인다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터를 어떻게든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레이저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흉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니 될 수 없죠. 자, 지방흡입을 할 때 절개 크기는 수술하는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요런 3mm 또는 5mm 4mm 다양한 종류의 흡입관이 있는데 이런 관들이 적어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절개는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개 없이 수술하는 것은 힘듭니다. 이걸 2mm 정도의 작은 관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흉터가 좀 작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흉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흉터는 일단 없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아예 수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사, 환자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사는 어떤 노력이 가능하고 환자는 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 의사가 해야 하는 노력, 스킨 프로텍터 사용하기. 이 스킨 프로텍터라는 건데요, 이런 종류도 있고 이런 종류도 있고 또 다른 비슷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피부를 절개를 한 곳에 이 프로텍터를 이렇게 끼워서 피부에 마찰이 가지 않도록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것을 봉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피부에 이것을 삽입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용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비용이 꽤 비싸요. 일회용이고요. 스킨 프로텍터를 사용하면 이 관이 이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일 때 피부에 마찰이 가지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깨끗해요. 그렇기 때문에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죠. 봉합 방법 및 드레싱 방법. 지방흡입 후에 선생님들마다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봉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 보여줄 수가 없어. 봉합을 한 곳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드레싱을 하라는 이런 교육을 받게 되죠. 보통은 포비돈 또는 베타딘이라는 소독액을 발라주고 그 위에 거즈를 대거나 아니면 밴드를 붙이게끔 이렇게 안내가 나가죠. 이런 방식을 잘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흉터의 위치. 흉터의 위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복부 지방 흡입했을 경우에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팬티 위의 라인에 똑같은 위치의 흉터. 또 어디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배꼽 정도로 위에다가 똑같은 위치의 흉터를 내던데, 그래서 나는 지방흡입했거든 하고 자랑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개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부 지방흡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2개, 뒤에 2개 또는 옆으로 2개 이렇게 절개를 하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 리디안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가운데 하나. 물론 수술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아름답게 흉터가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팔 지방흡입의 경우에는요, 팔을 지방흡입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겨드랑이의 앞쪽에 하나, 그다음에 뒤쪽에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팔꿈치에 하나 이렇게 뚫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팔꿈치에 2개의 까만 또는 빨간 점이 딱 있다. 요분은 지방흡입 하신 분이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겨드랑이에 하나 가지고 팔 전체, 등 전체, 그 다음에 버펄러 험프까지 다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허벅지 지방 흡입. 허벅지 지방 흡입에는 유난히 많은 절개 부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사타구니 주름을 따라서 절개를 만드는데요. 안쪽에 가운데 쪽에 2개, 약간 위에 하나 더, 또는 옆에 하나 더, 또는 뒤에 2개, 이런 식으로 많이 뽑게 되고요. 캐뉼라가 저희가 사용하는 건 45cm고요. 긴 거는 60cm, 1m짜리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캐뉼라는 보통 28cm, 그러니까 이 정도 되죠. 하기가 참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짧은 캐뉼라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신 흉터를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릎에 있는 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 있는데 또 절개를 하게 됩니다. 보통 지방 흡입하는 방법입니다. 종아리 지방 흡입 같은 경우에도 복음 쪽에 2개,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 쪽에 2개, 이렇게 4개까지 뚫는 선생님을 봤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앞쪽에 지방 흡입을 하기 위해서 앞쪽에도 2개, 3개 많이 뚫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발목 뒤에 1개, 그리고 꼬리뼈 위에 하나, 거기서부터 종아리까지 내려가고요. 밑에서 올라가고, 그래서 2개의 절개 부위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선 병원에서만 잘해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와요. 첫째, 금주, 금연. 이거 굉장히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일 모레 술 약속이 생겨요. 그래서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상처가 잘 나을래야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나는 해도 괜찮아, 나는 수술해도 잘 나아, 넘어져서 무릎 아깨졌을 때는 잘 나았을지 몰라도 수술했을 땐 잘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금주, 금연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짜게 드시면 안 돼요. 짜게 먹으면 몸이 붓습니다. 부으면 봉합해놨던 것이 점점 이렇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흉터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보기 싫은 그런 흉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 마시지 마시고 건더기만 드시고요. 찍어 먹는 거 하지 마시고요. 장아찌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이거 먹어도 될까? 고민스러워요? 드시지 마세요. 자, 림프 마사지. 림프관이 수술을 하면서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마사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다듬는 요 정도, 이렇게 하는 마사지가 림프 마사지인데 이 정도만으로도 붓기가 훨씬 많이 빠져요. 림프 마사지를 통해서 붓기를 많이 빼주는 것이 흉터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투술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붓기 관리는 병원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수술 후 관리 시스템들을 이용을 하시면 붓기 관리가 잘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압산소 치료기를 이용해서 또 붓기 관리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괜찮아요. 자, 샤워를 해야 되면 방수 테이프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이고 샤워를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드레싱을 하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 날이면 바로 샤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방수 테이프 붙이시면 안 돼요. 흉터 마사지. 흉터 마사지는 보통 다 아물고 나서,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약 3주, 한 달 이 정도 됐을 때 하시는 마사지가 되겠습니다. 흉터 주변 부위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고 이렇게 자꾸 마사지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아문 흉터는요, 살살살살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흉터가 잘 아물게 됩니다. 시중에는 많은 흉터 연고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 실리콘 제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리콘 제제를 이용하는 것은 건조해지면 흉터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촉촉하게 보습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실리콘 제제는 2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젤 폼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붙이는 실리콘이 되겠어요. 실리콘 패드는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너무 크죠? 가위로 잘라서 쓰시면 되고요. 얇은 실리콘이에요. 요거를 상처 있는 부위에 붙이시면 돼요. 언제부터 쓰느냐? 딱지가 다 떨어진 다음부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처가 클 때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상처가 작을 때는 꼭 실리콘 패드 아니라 이런 실리콘 겔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리콘 겔은 그냥 조금 짜서 상처 부위에 살살 발라주는데 상처 위에 도포를 해서 막을 형성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흡수하게끔 하는 연고가 아니고요. 막을 형성해서
보습이 잘 되게끔 하는 이런 재질이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 겔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보통은 수술을 하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뭐 길게는 1년까지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알러지가 없으시다면 계속해서 상처가 예쁘게 나을 때까지 사용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조금 비싸요. 그래서 더 싸게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약국에 가시면 이런 살색 테이프 많이 보셨죠? 이런 걸 팔아요. 3M에서 나온 건데요. 요걸 이렇게 조금 찢어서 흉터 있는 곳에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알러지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하셨는데도 흉터가 보기 싫다, 까맣다, 좀 크다,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레이저 치료를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레이저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지방흡입 수술 후에 흉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하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원장님들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고 계신 원장님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